아가씨, 며칠 전에 수연이 생모가 찾아왔어요. 하면서 먼저 말을 꺼낸 저는 그 여자와 나누었던 이야기와 불사다고 사건을 들려주었죠. 신우이는 그 여자의 속셈을 정말 몰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오빠랑 수연이 버리고 가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도 변한 게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싹싹 빌면서 그저 수연이 얼굴만 보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떡해 해요. 제가 친구랍시고 오지랖피는 바람에 모두가 힘들어졌네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신우이 말에 의하면 그 여자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양다리를 걸쳤던 남자에게 갔지만 버림받았고 더 나은 집안의 남자와 또다시 사랑의 도피까지 했는데 남자 쪽 부모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돈이 바닥나자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결국 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버림받고 혼자 남은 여자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었지만 남자가 술을 좋아하고 마셨다 하면 술주정을 하는 바람에 오래 못 살고 결국 이혼녀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괜히 오지랖 부려서. 그래도 지 딸인데 정신 차렸나 했죠.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설마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죄송해요.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그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결국은 남편만큼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고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사치만 안 부리면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살 만큼이 되었으니 더욱 욕심이 났을 겁니다. 더구나 딸의 대학 자금으로 예치시켜둔 1억 원을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했다며 신우는 자책했었죠. 신우이는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모두 자신이 그 여자를 받아준 것이 문제였다며 그 여자를 만나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겠다고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이를 굳이 말리지 않았죠. 신우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말을 들을 여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자기 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 댁에 가서 남편까지 불러 그 여자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언성을 높이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제멋대로 까불더니 지금도 변한 것이 없구나.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인지. 저는 아이가 더 걱정이에요. 그래도 낳아준 생모인데 이런 속셈 때문에 접근한 것을 알면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더구나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생모가 학교로 계속 찾아와 데려간다고 하니 그것도 더 걱정이 돼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놓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들려주었어요. 모두 듣고 난 남편은 기가 찬 표정으로 얼굴이 굳었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할 줄 몰랐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생모의 흑심을 사랑으로 오해한 채 갑자기 생모를 따라가기라도 한다면 걱정이니 딸의 가방에 도청기라도 넣어놔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그 후로 여러 제품을 알아보고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도청기까지 구입해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책가방 안쪽과 지퍼고리에 달아놓았어요. 만약에 아이가 발견을 하더라도 액세서리 형태이고 고리에 매달려 있는 건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기 때문에 의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씻고 나온 딸에게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 고리가 있길래 가방에 달아놨다고 했더니 아이는 별말 없이 힐끔 쳐다보고는 귀엽네 하며 의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 주에도 딸은 여전히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특히 저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니 무척 섭섭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거짓으로 들었기에 저럴까 싶었지만 제 말에 딸이 더욱 상처받을까 속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죠. 딸에게 엄마 역할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불현듯 나타났고 아이가 더욱 어긋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수연이랑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멀어졌네요. 요즘은 나랑 눈도 안 맞추려 해요. 마치 생모와 함께 못 살게 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 보여서 속상해. 당신에게 너무 면목이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무시하면 포기하겠지 했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수연이도 지금은 저렇지만 당신 마음에 진심인 것을 알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지켜보자. 남편은 미안해하며 지켜보자고 했죠. 그리고 딸의 가방에 장치를 달아놓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잠시 안심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생모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생모는 딸의 학교에 나타났어요. 방과 후에 나타나 옷을 사주겠다면서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딸이 좋아하는 옷을 사주고 머리핀도 사주면서 은근슬쩍 자기 집에 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엄마 집에 가서 저녁 먹자. 할머니가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좋아하는 건 많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학원 수업도 없는 날이고 주말이라 자고 가도 되잖아. 할머니? 무슨 할머니?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거든요. 생모의 말에 딸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허락을 하셨죠. 시어머님과 저희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짜주었거든요. 일단 허락을 해야 그 집에 가서 딸한테 무슨 말로 꼬드기는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딸은 생모를 따라 집으로 갔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화 내용은 별거 없었죠. 간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엄마랑 살면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함께 살자며 아이를 꼬드기는 말들이었죠. 가방에 넣어놓은 도청기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변명 같겠지만 너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 아빠한테 주고 돌아섰을 때 엄마 후회 많이 했어. 이제 너만 보며 살고 싶어.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고 그 여자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아직도 아빠를 좋아하고 있고 저만 없으면 다시 한 가족으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생모의 말에 아이는 흔들리는 듯했고 옆에서 할머니까지 내 소녀인데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말에 아이의 고민은 깊어지는 듯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말에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조심해야 된다. 엄마 이렇게 만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주 불엿이야. 내 뒤로 알아봤는데 이혼을 몇 번이나 하고 남편 집 재산만 쏙 빼내간대. 조심해, 알았지?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딸이 피곤해하자 대화는 멈추었죠. 그 후로도 딸의 책가방이 거실에 있는지 대화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딸이 깊이 잠들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두 모녀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딸을 버렸다가 이제야 나타나 위하는 척, 위선적인 행동들의 이유를 낱낱이 들을 수 있었어요. 훗날 막장으로 치닫는 내막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딸의 할머니가 애 할아버지가 물려줬다는 돈 그거 다 가져올 수 있을까? 일단 합치고 소송 가면 되니까 잘 좀 해봐.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네 딸 통장에도 1억인가 2억인가 있다던데 그거라도 챙겨오자고. 죽느냐 사느냐 판국인데 보험은 2개는 들어놔야지. 아직도 들어있는 거 확실하지? 그 통장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내봐. 에휴, 그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딸에게 더 절절하게 설득해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라는 사람도 손녀딸의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핏줄이라고 끌려서 찾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두 모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두 모녀는 땀 흘려 돈을 벌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모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냈고 수익을 내기는커녕 주식 투자 클럽에서 추천한 세력주에 투자했다가 계좌는 결국 반토막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못 버려 다른 클럽에서 추천한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자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들여 한탕을 노렸는데 그것도 결국 막대한 손실인 상태라 했고요. 돈이 더 필요했던 상태에서 우연히 동창들에게 시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시아버님의 재산 증여 소문까지 들은 모양이더군요. 급기야 낳자마자 버렸던 자식까지 찾아 혀 발림 소리로 꼬드겨 돈을 가로채려 했던 속셈이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생모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고 사는 어린 자식에게 어떻게 뱀처럼 그 혀를 놀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이지 사람이라면 절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할머니란 작자는 딸을 데려오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만나고 있는 돈 많은 이혼남과의 관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라며 코치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아이의 생모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돈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바람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꾸 호텔만 가자고 하고 쪼잔하게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 겨우 100 하나 받아냈어. 그러고 보면 수연이 아빠가 데리고 살기 딱인데 말이야. 가정적이고 모범적이고 아까워라. 애 아빠는 안 넘어올 것 같든 애 핑계 대면 남자들은 본처 생각나서 흔들린다고 하던데. 아유 말도 마.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만나봤는데 무슨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씨알도 안 먹혀. 애통해서 자꾸 이간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막 나가도 이렇게나 막 나가나 싶을 정도로 두 모녀의 대화는 저의 상식 밖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남편은 듣는 내내 충격적이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아이 엄마인데 저 정도로 바닥인 걸 알았으니 실망이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두 여자의 속셈을 생생하게 들었으니 더욱 분노할 수밖에요. 당장 쫓아가 따지고 딸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다짜고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생모와의 인연을 끊게 만들까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생모는 주말이면 딸을 집으로 데려가 제가 자기에게 딸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둥, 제가 남편과 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돈을 빼돌리면 언제든지 남편과 아이를 버릴 거라는 거짓된 의심을 거듭 주입시켰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등교 시간에 맞춰 사과 주스를 타주면 입도 대지 않고 학교를 갔고 학교 후에도 잘 다녀왔니? 라는 말에도 시큰둥했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남편은 괴로워했고 저는 성급히 다가서지 말고 천천히 보다듬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딸은 집으로 돌아와 저에 대한 의심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생모밖에 없다며 제가 배신을 하기 전에 이혼을 시키자고 설득을 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으셨지만 손녀딸이 생모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믿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딸에게 생모의 속셈을 사실대로 말하고 생모와 못 만나게 하면 안 되냐고 하셨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말로 이간질을 했는지 네 처가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라면서 너희들 당장 이혼시켜야 한다더라.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하고 못 만나게 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에 반대를 했어요. 제가 겪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급하게 행동으로 실행하다 보면 어찌 되었던 간에 그 결과물은 오로지 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증인이었고요. 저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딸이 사춘기 민감한 시기라 억지로 못 만나게 하면 어긋나 버릴까 걱정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의 이런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맞기라도 하듯이 그 생모는 자기보다 더 악질인 남자에게 걸려들어 벌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날도 주말이라 생모는 어김없이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 주는 또 무슨 말로 아이에게 이간질을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생모가 만나고 있는 이혼남의 아내라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 여자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생모에게 다짜고짜 따지고 상간녀로 몰아붙였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아내야. 어디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내? 이 잡것이. 딸까지 있는 여자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아내요? 누가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요? 말 조심하세요. 저한테는 분명히 이혼남이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거지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혼한 거 서류 확인해서 직접 봤냐고 하면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작정하고 꼬신 거 아니냐면서 상간녀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위자료나 두둑히 마련해 놓으라는 말과 함께 호텔에 들락거린 증거 등이 모두 있다면서 한바탕 들쑤시고 갔죠. 난데없이 찾아와 막말을 던지고 간 그 여자 때문에 두 모녀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생모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아무래도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잘 알아보고 만날 것이지 왜 이 사단을 만드냐고 꾸짖었죠. 놀란 딸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엄마 아빠랑 다시 잘해볼 생각 아니었어?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그런 거냐고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자기에게 이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남편과 저는 가슴이 메어왔어요. 우는 아이를 할머니와 생모가 오해한 것이라고 달래보고 변명해 보았지만 딸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배신감에 몸을 떠는 딸을 설득할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일으켜 어서 딸을 데리러 가자고 하며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움직이는 중에도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딸은 울면서 생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때가 중학교 2년이었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저희 때랑은 달랐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나 잔인한 사람이었어? 나 버리고 간 것도 다 사정이 있을 거라 이해하려 했어. 이제부터 나만 보고 산다게 진심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뭐?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도 가정 있는 남자를? 그리고 돈이 하긴 뭐야? 엄마 진짜 사람 맞아? 맞냐고. 아이는 생모에게 여태껏 남자 등쳐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냐. 정말 실망이다라며 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집을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생모와 할머니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딸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안 들리는 듯 했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 저희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딸이 상처받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닐까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저는 그 짐승보다 못난 모녀에겐 관심이 없었고 딸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품으로 안아야 했어요. 다행히 빨리 서두른 탓에 생모의 동네 근처 도로에서 정신 놓고 걷고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딸을 부르자 남편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일단 우는 딸을 차 안에 태우고 그저 묵묵히 다독여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보고 있는 제 마음도 착잡하더라고요. 생모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 예전에 오빠와 편애하면서 저를 혼내고 구박하던 엄마가 준 상처와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힘들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먹게 되더군요. 어렸을 적 저는 무기력했지만 제 딸만큼은 그렇게 키울 순 없었으니까요. 딸은 태어난 순간부터 축복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인데 딸에겐 태어난 순간부터 생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 상처를 헤집고 더 곱게 만들어놨으니 아마 그 흉터는 영원히 남을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쁜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여자도 당연히 벌을 받은 거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 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딸아이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더니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죠. 수연아, 네 곁에는 딸처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와 언제나 네 편인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빠에게는 소중한 축복이었고 삶의 이유였어. 남편은 딸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곪은 상처에 약을 바르듯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모의 흉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의 피를 닮았다고 딸이 자책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걱정에서였죠. 그 곁에서 먹먹해진 마음으로 지키고 있던 저도 손을 내밀었죠. 수연아, 너에게 엄마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최소한 너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듬직한 친구는 될 수 있어.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음 해. 저의 담백한 고백에 딸은 그동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더군요. 딸의 사과에 그동안 공허했던 마음이 가시고 대신 그 자리에 씁쓸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오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혼자 싸우며 이겨내야 딱지가 생길 테니까요. 저처럼요. 그 옆에서 저는 묵묵히 친구로서 언니로서 응원해주고 딸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옆에서 듬직한 버팀목으로 지켜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겨우 딸을 다독이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님이 안절부절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고 딸은 할머니의 품에서 또 한 번 울었죠. 차라리 오늘 실컷 울어버리고 빨리 털어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이 남편 핸드폰과 시어머니의 핸드폰은 생모의 연락으로 불이 나도록 울려댔지만 받지를 않았죠. 딸이 울다 지쳐서 잠이 든 후에야 남편이 생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화가 많이 나 있던 남편은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딸이나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모든 내막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생모는 오해하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수연 아빠, 애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지만 모두 오해야. 아이가 아직 어려서 오해한 거라고.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왜 그래? 나 당신밖에 없다니까? 생모는 애절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매달렸고 남편은 더 이상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빙벽보다 차가운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저희는 딸이 걱정이 되어 당분간 시어머님 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실컷 울고 나서 그런지 오히려 생모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일찍 포기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딸은 생각보다 후련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으로 돌아온 반면에 생모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남편과 시어머님을 찾아와 딸을 포기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상간녀로 고발당해 고소장이 날라오고 주식 투자도 실패해서 어지간히도 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왜 당신에게 우리가 돈을 줘야 하냐고 생모에게 따졌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온갖 평생 들어도 모자랄 육두 문자를 실컷 먹어야 했죠. 몇 번을 거절을 당하자 생모는 악밖에 안 남았는지 딸을 강제로 데려가면 못할 것 같냐면서 남편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되려 받아쳤습니다. 너는 참 인간 쓰레기야. 지금 네가 한 말 모두 녹음되고 있거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바로 네가 범인이라고 신고할 거야. 인생 똑바로 살아. 그래도 네 자식인데 부끄럽지도 않니? 남편은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생모의 아악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딸은 아침에는 남편이 하굣길에는 시어머님이 픽업해서 데려왔습니다. 생모가 딸을 만날까봐 원천 봉쇄를 한 것이죠. 생모는 그전부터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상간녀로 다시 한번 동네방네 소문이 나자 결국은 그 동네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상간녀로 고소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한 달 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베란다에서 고개를 들어 내려보니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었죠. 그리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잠깐 내려와봐. 엄마가 와 있는데. 학원을 마치곤 딸이 그 광경을 보고 풀죽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후다닥 내려가 보니 생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해대고 있었고 그녀 주변 바닥엔 깨어진 소주병이 있었고 온갖 독촉장의 고지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혀는 꼬이고 눈은 풀려 있었는데 순간 예전 제 친엄마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이것 좀 봐요. 이거 보라고요. 주강지철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불려시가 내 딸 내 돈 다 가져가서 저 거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저 204동 악마 같은 것들 벌 주셔야 돼요. 여자에 미친 저 짐승보다 못한 남자도 소문내주세요. 억울해서 못 사네요. 못 살아요. 내 딸 내놓으라고요. 생모가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마지막 생모의 말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힘차게 소리쳤죠. 내 딸이야. 어렸을 때 나고 내 모습이야. 내 딸은 행복할 거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 내가 가슴으로 키울 내 딸이야. 버릴 땐 언제고 돈 찾아가서 네 남편 구덩이에 처박을 땐 언제고. 네가 양심이나 있니? 내 가족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건드리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제 외침에 주민들은 수근수근댔고 특히나 딸이 놀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입에서 처음 들은 딸이란 단어와 과거의 내 모습이란 통곡에 의아했을 겁니다. 곧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생모는 서로 끌려갔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번 소동으로 저희 가족은 경기도 외곽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전화번호도 다 바꿨죠. 그 후로 온 가족이 딸에게 예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고 여행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려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죠. 한 달간은 딸과는 소원했어요. 그저 슬며시 딸에게 미소만 보여주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등교를 하는 딸에게 사과 주스를 갈아서 줬는데 맛있게 먹더군요. 그 컵을 갖고 씻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두 손이 저를 꾹 감싸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죠. 그 체온을, 그 포근함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고마워요. 저 엄마처럼 강한 딸이 될게요.
그리곤 딸은 후다닥 현관문을 나섰는데 저는 눈물을 흘린 채 한동안 긴 생각에 잠겼었죠. 어렸을 때 내 모습, 삭발당한 이후에 직장에 출근했을 때 놀란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남편, 생모, 딸. 이게 내 인생이구나. 힘들었네. 잘 버텼어. 라는 안도감과 행복이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물으니 딸이 물어봤다더군요. 엄마의 과거가 어땠는지를요. 왜 자기랑 똑같다고 그때 생모에게 소리쳤는지 알고 싶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딸과 커피숍에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후에 딸이 저를 인정하고 엄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이후론 많은 것이 바뀌었죠. 딸과 사우나도 같이 가고 쇼핑도 가고 장도 보고요. 그리고 아빠에게 털어놓기 난처한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저의 경험에 맞추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돼버렸네요. 어느덧 사춘기 소녀였던 딸아이는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 어여쁜 대학생이 되었고요. 저는 딸아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처럼 조카처럼 점점 딸처럼 저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한 존재로 자랐답니다. 엄마라는 호칭도 점점 늘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녀관계가 되었고요. 지금처럼 편안한 관계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대학 입학 소식을 들은 날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는 기쁨의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조금 있으면 시집가겠구나라는 기쁨에 책임감에 행복한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선택은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동생 같은 딸과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걱정 반 기대 반인 목소리로 물어보더군요. 조금 있으면 수연이 시집 가겠지? 어이구야, 어떤 녀석을 데려올지 걱정이 되네. 요즘은 나보다 당신만 찾잖아. 뭐 들은 거 없어? 남친 있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니 걱정만 앞서네. 요즘 들어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해줍니다. 10여 년 전에는 생모의 계략으로 흔들릴 뻔했던 우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이름으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